서울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마치 누군가 정성 들여 닦아놓은 푸른 유리창처럼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했다. 며칠 전 한이솔은 가슴 한구석에 자리한 어머니의 나라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해지고 너덜너덜해진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마치 부적처럼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주 어릴 적, 지금은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어머니가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들려주던 한국의 옛 이야기와 사계절 풍경, 그리고 그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홀로 상상으로 덧칠하고 채워온 막연한 기대와 환상의 이미지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그녀가 채 7살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한국인 어머니. 이솔에게 한국은 빛바랜 흑백 사진첩 속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온화하고 슬픈 미소처럼 아련했고, 때로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머나먼 신기루 같은 그런 아프고도 간절한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신기루를, 그 그리움을 젓아 그녀는 지금 서울의 심장부,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시간의 덮개가 켜켜이 내려앉은 듯한 한적하고 낡은 빌라 1층, 차갑고 낯선 현관문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지만 남향으로 난 커다란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마치 축복처럼 쏟아져 들어와 먼지가 금빛 가루처럼 춤추는 모습이 황홀하게 보였다. 그 햇살 덕분에 공간은 실제보다 넓고 아늑하며 따뜻한 기운이 부드럽게 감도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다닥다닥 어깨를 맞대고 들어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의 빛바랜 붉은 벽돌 지붕들이 정겹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부유하는 모습은 마치 아주 느리게 재생되는 한편의 아름답고 슬픈 무성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너무나 단출하여 초라하기까지 했다. 사계절 옷 몇 벌과 속옷가지가 담긴 낡고 해진 여행 가방 2개, 대학 시절 전공 서적과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고전 소설책 몇 권이 담긴 골판지 상자 2개, 그리고 그녀의 분신이자 삶의 기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손때 묻은 낡은 화구들이 전부였다. 이솔은 가장 먼저 먼지를 두껍게 뒤집어 쓴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매캐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희망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듯했다. 그녀는 거실 한쪽 벽, 가장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온기가 머무는 자리에 어머니와 함께 그린 유일한 풍경화 액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걸었다. 아프리카의 광활하고 장엄한 초원 위로 마치 불타는 듯한 핏빛 노을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며 장엄하게 번지는 그림이었다. 7살 이솔의 서툴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붓터치와 그 위를 마치 속삭이듯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생명을 불어넣은 어머니의 섬세하고 따뜻한 덧칠이 기적처럼 어우러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작품이었다. 그림을 걸고 나니 비로소 이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 그녀만의 안식처, 그녀의 것이 된 것 같았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곳에서 그녀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희미한 뿌리를 더듬어 자신의 또 다른 반쪽,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늘고 위태롭지만 절실한 기대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샘솟았다. 그림 속 강렬한 노을은 마치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따뜻하고 한없이 자애로우며 동시에 격려하는 듯한 시선처럼 그녀의 여리고 지친 등 뒤를 가만히, 그러나 굳건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했다. 그 평화롭고 감상에 젖었던 첫날의 짧은 행복은 그러나 채 하루를 온전히 넘기지 못하고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해 비닐봉투에 담아 내놓기 위해 무거운 현관문을 힘겹게 나선 이솔은 빌라 입구, 좁은 주차 공간에서 위압적인 검은색 외제차에서 막 내린 한 중년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싸고 번쩍이는 유명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의 전체적인 풍채에서는 세련임이나 품격보다는 천박함에 가까운 속물적인 기운과 함께 폭력적인 위압감이 강하게 풍겨나왔다. 그는 위아래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관찰하듯
이소를 벌레 씹은 표정으로 한참이나 훑어보더니 이내 노골적인 혐오감과 경멸감을 담아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웬 시커먼 게 이런 고급 빌라촌까지 기어들어와서 아침부터 운 나쁘게 쓰리. 너무나 작아서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들릴까 말까 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악의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조롱은 예리한 비수처럼 이솔의 여린 가슴 한복판을 깊숙이 찔러왔다. 심장이 마치 남극의 얼음물에 잠긴 듯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이솔은 순간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조차 완전히 잊어버렸다. 남자는 자신이 이 빌라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민자치회 회장이자 이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역 유지인 최강준이라고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잔뜩 목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말했다. 아니, 그것은 소개라기보다는 일방적이고 위압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이솔의 존재 자체가 이 고급 빌라의 맑은 물을 흐리고 신성한 격을 떨어뜨린다고 진심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너 같은 더러운 존재는 감히 이곳에 발붙일 자격조차 없다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최강준의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집요한 괴롭힘은 이솔의 평범했던 일상이 되었다. 마치 지독한 악몽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 구석구석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끈질기게 스며들어 그녀의 평온과 작은 행복들을 남김없이 좀 먹기 시작했다. 이솔이 장을 보고 돌아와 빌라 공용 공간 한쪽에 잠시 세워둔 낡은 자전거는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찢어놓은 듯 타이어에 바람이 완전히 빠져 있거나 혹은 정체 모를 누군가가 고의로 더럽힌 듯 안장에 역겨운 끈적한 액체가 잔뜩 묻어 있곤 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신경 써서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리수거해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들은 다음날 아침이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보란듯이 뒤죽박죽 내용물이 흩어져 섞여 있거나 아예 다른 종류의 일반 쓰레기들과 함께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최강준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같이 나타나 어이, 거기 외국에서 굴러들어온 검은 여자,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당신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 아니냐고. 외국에서 와서 그런가 기본적인 시민의식도 없고 공중도덕이나 규칙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나 보네. 이러니 우리같이 교양 있는 주민들이 사는 고급 빌라 물이 흐려지고 동네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지 안 나와 라며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다 들으라는 듯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고 가든 면박을 주었다. 밤이면 위층에 사는 최강준의 집에서 일부러 발을 공룡처럼 쿵쿵 구르는 소리, 새벽녘까지 시끄럽게 무거운 가구를 질질 끄는 듯한 소음이 지진처럼 끊이지 않아 이솔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가뜩이나 예민한 그녀는 극심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 한 번은 최강준이 자신의 친구들을 여러 명 불러 새벽까지 요란하게 술판을 벌이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고성방가를 하며 이솔의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야, 이 더러운 깜둥이 년아. 너 때문에 동네 재수없는 일만 계속 생기잖아. 당장 문 열고 안 나와? 빌어먹을 년, 나와서 우리 술 시중이라도 들어. 그러면 특별히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라며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이솔은 극심한 공포감과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침대 한 구석에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제발 이 지옥 같은 밤이 빨리 끝나고 날이 밝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갔다. 이솔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야위어갔고 한때 생기가 넘치던 그녀의 얼굴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한때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탈출구였던 그림 그리는 일조차 이제는 무겁고 버거운 노동처럼 느껴졌다. 새하얗고 깨끗한 캔버스 앞에 앉으면 최강준의 그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찼던 차가운 눈빛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일같이 들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마치 저주처럼 불쑥불쑥 환청으로 되살아나 그녀의 여린 손에서 힘겹게 쥐고 있던 붓을 떨어뜨리게 만들곤 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온통 뒤엉키고 할퀴어진 검고 날카로운 선들과 마치 심장에서 흘러나온 핏빛처럼 섬뜩하게 번지는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색채만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따뜻함과 예술적 영감, 그리고 소박하고 평범한 안정감은 마치 한여름밤의 짧은 꿈처럼 혹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련한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다. 그녀의 삶은 온통 잿빛 절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끔찍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지옥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단지 내 남들과 조금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인간적인 모멸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평생 감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억울함과 뜨거운 분노가 마치 화라산의 용암처럼 온몸을 태울 듯이 들끓어올랐지만 동시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고 단단한 거대한 절벽 앞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깊고 처절한 무력감이 그녀의 연약한 온몸을 차갑게 짓눌렀다. 그녀는 최강준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때로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다 짜내어 단호하게 항의하려 몇 번이고 간절하게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이솔의 말을 마치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연극이라도 보는 듯이 경멸적인 코웃음으로 받아치거나 혹은 더욱 심하고 잔인한 조롱과 인간적인 비웃음으로 대갚아줄 뿐이었다.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굴러먹던 검둥이 년이 감히 이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번듯한 지역 유지인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주제 파악도 못하고 까불기는 내까지 미개한 게 감히 여기서 제대로 발붙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이 더러운 년아. 그의 더러운 입에서는 차마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저급하고 폭력적이며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여성 비하 발언이 마치 시궁창의 오물처럼 쉴 새 없이 용암처럼 분출되어 터져나왔다. 그의 탐욕과 경멸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너 같은 더럽고 미천한 존재는 감히 인간도 아니니 내 발 아래서 평생 벌레처럼 기어 마땅하다라고 소리 없이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외치고 있었다. 이대로 비참하게 굴복할 수는 없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진다면 그것은 최강준 같은 추악한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손쉬운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었다. 이솔은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냉철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최강준의 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최강준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모든 대화는 최신형 스마트폰의 고성능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그러나 빠짐없이 녹음했고 그의 추악한 만행이 담길 만한 빌라 공용 공간 및 주변 상가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며 처절하게 애썼다. 하지만 빌라 경비원으로 일하는 중년의 이경수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솔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최강준의 교활한 보복과 눈치를 살피며 이솔의 피눈물 어린 간절한 요청을 번번이 이런저런 궁색한 핑계를 둘러대며 비겁하게 외면했다. 아이고, 한이솔 씨.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이 나이에 직장이라도 잃으면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정의로운 척 회장님 심기를 건드렸다가 제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성격, 보통이 아니신 거 이솔 씨도 지난 몇 달간 충분히 겪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웬만하면 조금만 더 참고 조용히 넘어가세요. 그게 이솔 씨 신상에도 좋고 저 같은 힘없는 사람한테도 괜한 피해 안 주고 속 편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경수의 축 처진 어깨와 늘 불안에 떨며 좌우를 살피는 듯한 공허하고 초점 없는 눈빛은 그 역시 최강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과 부당한 권력에 아주 오랫동안 비참하게 짓눌려 살아왔음을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주는 듯했다. 이솔은 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현실, 이 높고 단단한 철옹성 같은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며 무력한 타국의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어느 늦은 저녁, 이솔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녹초가 된 몸을 힘겹게 이끌고 퇴근했을 때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누군가 고의로 날카롭게 터뜨린 듯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역하고 구역질 나는 악취를 코를 찌르며 풍기고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달걀 껍질과 썩은 야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찌꺼기가 흥건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명백히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최강준의 소행이었다. 이솔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더 이상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소리 없이 그러나 처절하게 오랫동안 흐느꼈다. 너무나 외롭고 서러웠다. 이 넓고 넓은 서울 하늘 아래 마음 편히 기댈 곳 하나 없는 타국의 이방인이 겪어야 하는 서름과 비참함이 북받쳐 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때 마치 구원처럼 등 뒤에서 조심스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부드럽게 감쌌다.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제가 뭐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젊은 여자가 진심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아직 데뷔하지 못한 웹툰 작가 지망생 박지민이라고 밝게 소개한 그녀는 평소에도 위층에 사는 최강준의 상식을 벗어난 아나무인격인 행동과 갑질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민은 퇴근길에 우연히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고 했다. 이솔 씨 맞죠? 얼마 전에 저희 빌라 1층으로 이사 오신 분. 혹시 저 위층에 사는 최강준 그 인간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사실 오며 가며 가끔 봤는데 그 인간이 유독 이솔 씨한테 아주 심하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얼마나 속상하고 무서우실까 걱정 많이 했어요. 참다 오늘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염치 없지만 이렇게 말 걸어봤어요. 지민의 꾸밈없이 따뜻하고 진솔한 눈빛, 그리고 그녀의 나지막한 말 속에 담긴 깊은 공감과 진심 어린 걱정에 이솔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고 혼자 가슴 깊이 끙끙 앓아왔던 모든 감정의 둑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강준의 인간 이하의 끊임없는 괴롭힘, 매일같이 반복되는 입에 담지 못할 인종차별적인 모욕,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깊은 절망감과 지독한 외로움까지. 지민은 이솔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내내 때로는 자신의 일처럼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때로는 이솔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진심으로 그녀의 깊은 아픔에 공감해 주었다. 와, 진짜 그 최강준이라는 사람 완전 인간 말종이네요. 짐승만도 못한 그냥 살아있는 쓰레기 중에서도 핵폐기물급 상쓰레기예요. 이솔 씨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어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끙끙 앓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솔 씨 편이 되어줄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뭐든지 다 도울 거예요. 우리 절대로 저런 악마 같은 인간한테 지지 말아요. 지민은 마치 당장이라도 최강준에게 달려가 한바탕 싸울 것처럼 두 주먹을 허공에 불끈지며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이솔을 대신해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경비원 이경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때로는 강하게 압박하여 마침내 이솔의 집 현관 복도를 비추는 빌라 공용 CCTV 영상 중 일부. 최강준이 야심한 밤에 몰래 이솔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황급히 사라지는 장면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담긴 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주 작고 불완전하며 심지어 흐릿하기까지 한 증거였지만 벼랑 끝에 몰려있던 이솔에게는 마치 가뭄 끝의 단비처럼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크나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 지민은 또한 최강준의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이 담긴 이솔의 스마트폰 녹음 파일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하여 유사한 인종차별 및 이웃 간 괴롭힘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안들을 함께 찾아봐 주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보다 더 열심히 이솔의 일을 돕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싸워준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솔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안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그림에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잿빛과 검은색으로만 절망적으로 뒤덮여 있던 그녀의 캔버스에 아주 작은, 그러나 그 어떤 색보다 강렬하고 찬란한 한 줄기의 빗줄기가 조심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색깔이었다. 이솔의 소극적이지만 단호한 저항과 지민의 거침없고 적극적인 도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최강준의 분노와 광기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하찮게 여겼던,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던 더러운 깜둥이 년이 자신의 충실한 조력자까지 등에 업고 감히 이 위대한 자신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려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참을 수 없는 극도의 모욕감과 함께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빌라 자치회장이라는 자신의 막강한 직위를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며 치밀한 방식으로 악용하여 이솔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빌라 입구 낡은 게시판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빌라 내 주거 환경 개선 및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특별 강화 조치 시행 안내, 주민자치회장 최강준 직인이라는 섬뜩할 정도로 새빨간 글씨의 공고문이 마치 경고장처럼 보란듯이 나붙어 있었다. 이전 공고문처럼 특정 호수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빌라 1층에 사는 한이솔,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개인 소유의 물품, 자전거, 유모차, 화분, 기타 생활용품 일체를 단 1분이라도 무단으로 방치하여 빌라 전체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다른 선량한 입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강제 수거하여 폐기 처분함은 물론 막대한 금액의 특별 손해배상금을 부과함,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빌라 전체의 청결 상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여름철 악취를 유발하는 특정 세대에게는 즉각적인 강력한 경고 조치와 함께 다른 입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막대한 특별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징수함. 심야 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대에 걸쳐 과도한 소음 유발, 잦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풍기문란 행위, 기타 공동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모든 종류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선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거쳐 해당 세대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음 등 그동안 최강준이 이솔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던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항들이 마치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잔뜩 부풀려져 위협적인 문구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각 항목마다 명시된 벌금 액수 또한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터무니없이 높았고 사실상 이솔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내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최강준은 점잖은 빌라 주민들 사이에서 이솔에 대한 더욱 악의적이고 음흉하며 인격살인에 가까운 헛소문들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인 것처럼 더욱 집요하고 교활하게 퍼뜨리기 시작했다. 1층에 새로 이사온 그 검은 피부의 외국 여자, 밤마다 국적도 불분명한 수상한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수시로 끌어들여서 아주 시끄럽고 문란한 파티를 벌인다더라. 아무래도 정상적인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심각하게 안 좋을까봐 걱정이야. 어떤 주민이 우연히 봤는데 그 여자 사실은 불법 체류자인데 우리가 다들 불쌍해서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있는 거라더라. 그러니 저렇게 겁없이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거지. 언제 경찰에 단속돼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야. 쓰레기도 아무데나 몰래 버리고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해서 동네방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노래를 부르며 고성방가를 일삼는다더라. 내가 보기엔 완전 정신 나간 또라이야, 또라이. 저런 건 빨리 병원에나 가둬야 해. 진실과는 단 1%도 일치하지 않는 순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교묘하게 조작되고 살이 붙여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소문들은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빌라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몇 귀가 얇고 판단력이 부족한 주민들은 최강준이 흘리는 악의적인 말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이소를 만날 때마다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쏘아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솔과 지민은 이러한 터무니없고 악랄한 헛소문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최강준의 명백히 부당하고 불법적인 벌금 부과 시도에 공동으로 항의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에게 용기를 내어 탄원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강준의 교활하고 비열한 보복이 두려워 선뜻 서명을 망설이거나 괜히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에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원래 저런 독하고 성격 더러운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답이지 굳이 정면으로 맞서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도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라며 지극히 냉담하고 이기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흉흉한 소문이 계속 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네요. 라며 이소를 의심과 경멸이 교묘하게 뒤섞인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다. 이솔은 또다시 깊고 어두운 절망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에 휩싸였다. 마치 사방이 온통 높고 두꺼운 투명 유리벽으로 막혀버린 듯 아무리 간절하게 진실을 외치고 몸부림쳐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녀의 처절한 목소리가 제대로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착하고 의리 있는 지민까지 이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함께 처하게 된 것 같아 극심한 죄책감과 함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지민 씨, 저 때문에 괜히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요. 더 이상 지민 씨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어떻게든 감당해 볼게요. 이솔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체념과 함께 견딜 수 없는 좌절감이 물기처럼 짙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힘차게 저으며 이솔의 가늘고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더욱 세게 꽉 잡았다. 이솔 씨, 지금 무슨 그런 바보 같고 약해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명백히 잘못한 건 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파렴치하고 비열한 인간 최강준 그 작자이지 절대로 용감하고 정의로운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하면 저런 악마 같은 인간들만 더 의기양양해지고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진심이 통하고 억울한 진실이 밝혀져서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솔 씨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싸울 거예요. 지민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과 가슴 뜨거운 격려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꺼져가던 이솔의 여린 마음에 다시 한번 작지만 강렬한 희망의 불씨를 힘차게 지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현실의 가시밭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했다. 최강준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이솔이 사용하는 공용수도 계량기에 몰래 시멘트 가루와 건설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정체불명의 산업용 폐기물 같은 이물질을 다량으로 집어넣어 수돗물이 아예 나오지 않게 만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치졸하면서도 극도로 악랄한 만행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며칠 동안 물이 단 한 방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세수나 양치조차 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빨래는 물론 마실 물조차 없어 극심한 생활의 불편과 함께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겪어야 했던 이솔은 빌라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마도 빌라 전체의 배관이 너무 낡고 노후되어서 생긴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면백희 최강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확실한 물증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이솔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녀는 밤마다 다른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집 근처 공원 화장실에서 차디찬 수돗물로 간신히 몸을 씻고 빨래를 해야 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처지에 놓였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제대로 마시지 못해 갈증과 탈수 증세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힘겹게 이끌고 어둡고 음침한 빌라 계단을 터벅터벅 오르던 이솔은 3층 복도에서 뜻밖에도 김할머니와 우연히 마주쳤다. 김할머니는 평소 이솔을 만날 때마다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흘깃거리거나 검은 애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곤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김할머니는 이솔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보온병과 갓 구운 듯 고소한 냄새가 나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가, 요즘 물도 안 나오고 해서 밥은커녕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지? 이거라도 좀 마시고 기운내. 그리고 이건 내가 아침에 구운 군고구마인데 별건 아니지만 배고플 때 먹어. 이솔은 갑작스러운 김할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친절에 너무나 의아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동이 뭉클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밝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니요, 할머니. 사실은 며칠째 물이 거의 한 방울도 제대로 안 나와서 라면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굶고 있어요. 씻는 건 물론이고 마실 물도 없어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드네요. 김할머니는 이솔의 초췌한 몰골과 갈라진 입술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잠시 깊은 한숨과 함께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고는 아주 낮은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이솔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내가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고 미심쩍어서 며칠 전부터 밤늦게 아무도 몰래 살짝 내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위층에 사는 그 천하의 못된 최가놈이 글쎄 아가네 집수도 계량기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뭘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괜히 헛것을 봤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 짓이 틀림없어 보여. 아주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고약하고 악독한 놈이야. 그놈. 이솔은 김할머니의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증언에 깜짝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차갑게 냉대하고 심지어는 경멸하는 것처럼 보였던 김할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그걸 할머니께서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괜히 없는 말을 꾸며내서 아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집 막내 아들도 저 멀리 이름도 생소한 외국 땅에 나가서 혼자 공부하고 일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었어. 거기서 우리 아들이 피부색이 우리랑 좀 다르고 말도 서툴다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는지. 그때 아들 녀석이 밤마다 울면서 써서 보내온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밤새도록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함께 울었는지 몰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고 저절로 눈물이 나. 김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그리움과 연민의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녀는 이솔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자신의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 손으로 가만히 그러나 힘주어 꽉 잡아주며 말했다. 힘내, 아가. 원래 이 세상은 못된 놈은 꼭 언젠가는 죄책감만큼 벌받게 되어 있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는 법이야. 내가 만약 아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똑똑히 보고 들은 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증언해 줄 테니까 절대로 기죽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알았지? 김할머니의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지지와 진심 어린 격려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이솔의 상처투성이 마음에 마치 한겨울의 따사로운 봄볕처럼 스며들어와
그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다. 세상이 온통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차갑고 높은 벽으로만 둘러싸인 것은 아니었다. 아주 작고 희미한 틈새로나마 이렇게 따스하고 찬란한 인간적인 온기가 그녀의 삶 속으로 조심스럽게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이솔은 자신도 모르게 뜨겁고 짜릿한 눈물을 글썽이며 김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죄송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채로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최강준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치졸하고 악랄하며 계획적인 방식으로 이솔의 여린 숨통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다. 이솔이 간신히 재능을 인정받아 다니고 있던,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여 가족처럼 일하던 디자인 회사에 어느 날 정체불명의 익명의 투서 한 통이 날아든 것이다. 투서에는 귀사에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여직원 한이솔 씨는 과거 그녀의 출신 국가에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심각한 불법적인 일에 깊이 연루되어 국제적인 지명수배를 받고 한국으로 도피한 매우 위험한 전과자이며 현재도 대한민국 국내 체류 자격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평소에도 매우 문란하고 불성실하며 동료들을 기만하는 사생활을 일삼아 회사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고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니 즉각적이고 단호한 인사 조치를 통해 회사의 소중한 명예와 미래를 지켜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라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회사 대표는 즉시 이솔을 자신의 사무실로 조용히 불러 투서 내용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 이솔은 투서를 읽는 내내 온몸이 마치 지진이라도 만난 듯 사시나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과 함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흘리면서도 자신의 떳떳한 결백과 그동안 회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해온 자신의 성실함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행히 회사 대표는 평소 묵묵하고 성실하며 뛰어난 재능으로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언제나 완벽하게 수행해왔던 이솔의 지난 모습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투서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의 이미지와 다른 동료 직원들의 불필요한 동요를 심각하게 우려하여 이솔에게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잠정적으로 손을 떼고 자숙하며 근신할 것을 매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권고했다. 한이솔 씨,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솔 씨의 결백을 믿고 싶지만 이런 심각한 내용의 익명 투서가 회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서 잠시 손을 떼고 자택에서 자숙하며 근신하는 것이 회사와 이솔 씨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있고 하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대표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정중하고 배려하는 듯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솔에게 내려진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냉혹한 처사였다. 이 사건은 이솔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씻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상처와 함께 그녀의 삶의 소중한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최강준은 이제 단순히 이웃을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사회생활과 소중한 생계까지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강준의 인간 이하의 추악하고 더러운 만행을 반드시 세상에 낱낱이 알려 그에게 그 어떤 것과도 타협없는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피눈물을 삼키며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매서우며 동시에 불굴의 의지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스산한 바람이 부는 주말 오후
이솔은 먼지 쌓인 작업실 한 구석에 놓인 낡고 때 묻은 이젤 앞에 마치 망부석처럼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겪었던 지옥 같고 끔찍한 일들로 인해 한동안 물감과 붓을 완전히 손에서 놓았던 그림이었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내면이 아주 조금씩 평온과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녀의 메마른 손은 다시 한번 붓을 잡고 싶어 참을 수 없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가죽 지갑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우연히 그녀의 시선에 들어왔다. 그녀가 아주 어릴 적, 아직 병마에 시달리기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마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특별한 아이잖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렴이라고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솔은 자신도 모르게 해묵은 스케치북을 펼쳐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조심스럽게 그리기 시작했다. 사각거리는 연필심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작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가만히 가르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번뇌를 깨끗이 잊을 수 있었다. 그림은 언제나 그녀에게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안식처이자 거칠고 차가운 세상과 소통하는 그녀만의 특별한 창구였다. 그때 마치 그녀의 짧은 평화를 시기라도 하듯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박지민이 잔뜩 흥분되고 상기된 표정으로 마치 100m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그러나 매우 힘주어 쥐어져 있었다. 이솔 씨,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요. 최강준 그 인간 말종, 그 악마 같은 놈이 바로 이솔 씨 집 현관문에 그 더럽고 추악한 낙서를 하는 장면. 아주 희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마침내 확보했어요. 지민은 지난 며칠 동안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빌라 주변의 모든 상가와 인근 주택에 설치된 거의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지고 또 뒤졌다고 했다. 대부분의 영상은 너무 오래되어 화질이 형편없이 좋지 않거나 촬영 각도가 전혀 맞지 않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젖먹던 마지막 힘까지 다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아주 흐릿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바로 그 문제의 장면을 기적적으로 찾아낸 것이었다. 영상 속 문제의 남자는 검은색 야구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지만 최강준 특유의 거만하고 뒤뚱거리는 독특한 걸음걸이와 그가 평소에도 늘 자랑처럼 신고 다니던 값비싼 한정판 브랜드의 운동화는 어둠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표였다. 이솔은 지민의 두 손을 부서져라 꽉 잡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의 뜨거운 눈물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흘렸다. 고마워요, 지민 씨.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민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녀의 목소리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북받쳐 더 이상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며칠 후 이솔은 지민과 함께 수소문 끝에 찾아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젊고 정의로운 인권 변호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심층적인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이솔과 지민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힘들게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 최강준의 추악한 폭언과 협박이 생생하게 담긴 다수의 스마트폰 녹음 파일, 비록 희미하지만 그의 비열한 범행 장면이 결정적으로 담긴 CCTV 영상 캡처 자료, 그리고 처참하게 찢기고 훼손된 이솔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림과 현관문에 새겨진 끔찍한 인종차별적 낙서 사진 등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한 후 최강준의 명백하고 반복적인 행위가 현행법상 심각한 수준의 명예훼손, 악의적인 재물 손괴, 그리고 상습적인 주거 침입 등에 해당하며 특히
그 범행 동기가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혐오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가중처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쾌하고 희망적인 법률 자문을 해주었다. 또한 만약 과거에 최강준으로부터 비슷한 형태의 피해를 당했던 다른 외국인 세입자나 이웃 주민을 찾아내어 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까지 추가로 확보한다면 앞으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이솔은 변호사의 명쾌한 조언에 따라 지민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과거 최강준의 빌라에 잠시 새들어 살다가 그의 상습적이고 악랄한 괴롭힘과 인간 이하의 차별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한 채 다른 도시로 피하듯 이사를 가야만 했던 태국인 유학생 나리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나리는 처음에는 과거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다며 증언을 극구 망설였지만 이솔의 눈물 어린 진심 어린 호소와 지민의 끈질기고 간곡한 설득과 위로 끝에 마침내 아주 어렵고 무겁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최강준이 자신에게 지난 몇 달간 일상적으로 퍼부었던 입에 담기조차 힘든 온갖 종류의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성희롱에 가까운 추악한 협박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다수의 고음질 음성 녹음 파일을 이솔에게 보내주며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끔찍한 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하고 엄중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저같이 힘없고 약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피 맺힌 절규와도 같은 간절한 메시지를 함께 전해왔다. 모든 법적 대응과 정의로운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최강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더러운 실체와 민낯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그에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잔인하고 비열한 죄에 대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합당하고 엄중하며 정의로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일뿐이었다. 이솔의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나 절망적인 망설임 없이 오직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향한 확고하고 냉철한 의지로 마치 시퍼렇게 날선 칼날처럼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너무나도 극적인 형태로 예고 없이 찾아왔다. 최강준이 빌라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입주민 상호 간의 신뢰와 유대감 강화를 위한 긴급 현안 논의라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위선적인 명목을 교묘하게 내세워 긴급 주민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다. 하지만 회의의 진짜 속셈과 목적은 그동안 자신의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이솔을 빌라 전체 주민들 앞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결국에는 빌라에서 파렴치하게 쫓아내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되고 연출된 한편의 추악한 여론몰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숨 막힐 듯 무겁고 살벌한 긴장감이 마치 독가스처럼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최강준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리허설까지 마친 듯한, 그러나 그 내용의 대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교묘하게 조작된 자극적인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쉴 새 없이 띄어 보여주며 이솔을 빌라 전체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다른 선량하고 무고한 주민들의 소중한 안전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반사회적인 문제 인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능수능란하고 현란하며 교묘하기 짝이 없는 말솜씨와 미리 연습한 듯한 과장되고 연극적인 몸짓에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참석한 일부 판단력이 흐리고 귀가 얇은 주민들은 마치 최면에라도 걸린 듯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쉽게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위험천만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성되었다. 이솔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마른 입술을 자기도 모르게 깨물며 긴장감으로 떨리는 두 주먹을 더욱 세게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지원군인 박지민과 김할머니가 마치 그녀를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하는 두 명의 용감한 수호천사처럼 나란히 앉아 흔들림 없는 침착한 눈빛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회의장 전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최강준의 온갖 거짓과 기만,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찬 일방적이고 지루한 성토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뎌왔던 한이솔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시끄럽던 회의실의 모든 시선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지금까지 최강준 씨가 주민 여러분들 앞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대부분 명백한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심각하게 과장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최강준 씨로부터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평생 감내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야만적인 인종차별적인 괴롭힘과 지속적이고 악랄한 협박,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의적인 재물 손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솔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긴장감과 분노로 인해 마치 신라처럼 가늘고 위태롭게 떨렸지만 그녀가 미리 준비해온 반박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침착하게 제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차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정의를 향한 확고한 신념에 찬 단호하고 우렁찬 어조로 바뀌어갔다. 최강준의 입에서 나온 인간 이하의 추악하고 더러운 폭언과 협박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다수의 스마트폰 녹음 파일, 그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범행 장면이 비록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담겨있는 빌라 공용공간 CCTV 영상 캡처 자료,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기고 잔인하게 훼손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솔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림과 그녀의 집 현관문에 마치 주운 글씨처럼 새겨진 끔찍하고 야만적인 인종차별적 낙서 사진, 그리고 태국인 유학생 나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보내준 최강준의 상습적이고 악랄한 협박과 인간적인 모멸이 담긴 생생한 음성 파일까지. 최강준의 입에서 나온 인간 이하의 추악하고 더러운 폭언과 협박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다수의 스마트폰 녹음 파일, 그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범행 장면이 비록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담겨있는 빌라 공용공간 CCTV 영상 캡처 자료,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기고 잔인하게 훼손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솔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림과 그녀의 집 현관문에 마치 주운 글씨처럼 새겨진 끔찍하고 야만적인 인종차별적 낙서 사진, 그리고 태국인 유학생,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회의장에 모인 모든 주민들 앞에서 하나씩 남김없이 공개될 때마다 회의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술렁임과 함께 인간적인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최강준의 시뻘겋던 얼굴은 이제 당혹감과 참을 수 없는 극도의 분노, 그리고 엄습해오는 공포감으로 인해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눈알이 뒤집힐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발광하기 시작했다. 저건 다 교묘하게 조작되고 편집된 가짜 증거들이라고. 저 여자가 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악의적으로 꾸며낸 더러운 음모란 말이다. 저런 시커멓고 더러운 외국 것이 하는 말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단 한마디라도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 순진하고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의 더러운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미친 짐승처럼 구역질나고 역겨운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천박한 막말이 마치 시궁창의 오물처럼 쉴 새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그동안 회의실 한쪽 구석에 마치 병풍처럼 조용히 앉아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던 김할머니가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옆에 놓여있던 낡은 지팡이를 바닥에 마치 천둥 소리처럼 힘껏 여러 번 내리치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로 추상 같은 호통을 쳤다. 이놈! 이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놈아! 어디서 감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힘없고 약한 사람을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눈 하나 깜깜 천연덕스럽게 뻔뻔한 거짓말까지 해. 내가 다 봤어. 똑똑히 봤다고. 저 불쌍하고 착한 아가씨의 그 소중한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저 깨끗한 현관문에 그 더럽고 추악한 낙서를 한 것도 다 내 놈이 한 짓 아니더냐. 내가 이 두 늙은 눈으로 그 은밤중 어둠 속에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감히 발뺌이야. 이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놈아. 김할머니의 용기 있고 우렁찬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진실된 외침에 시끄럽고 혼란스럽던 회의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순간 싸늘하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김할머니와 최강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어서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태국인 유학생 나리가 보내준 최강준의 협박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최강준이 나리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들고 역겨운 온갖 종류의 욕설과 함께 인간 이하의 추악한 협박을 일삼는 너무나도 생생한 실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또렷하고 명징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일말의 죄책감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힘없는 약자에 대한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과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함만이 마치 독버섯처럼 가득할 뿐이었다. 상황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극적으로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최강준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편에 서서 이소를 의심하고 비난하던 몇몇 어리석은 주민들도 이제는 싸늘하고 경멸 어린 그리고 배신감마저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불안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던 빌라 경비원 이경수 씨도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가늘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한 작지만 소중한 용기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저도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회장님이 너무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 차마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회장님께서 평소에 여기 계신 한이솔 씨에게 너무나도 부당하고 심하게 대하시는 것을 저도 여러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태국에서 온 유학생 나리 씨가 이 빌라에 살 때도 오늘 이솔 씨가 겪은 일과 아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나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더 이상 제 양심을 속이거나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이경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치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던 정의감과 양심을 그리고 아프게 두드리는 듯했다. 더 이상 그 어떤 교활한 변명이나 추악한 거짓도 통하지 않았다. 최강준은 모든 주민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과 실체를 남김없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만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그의 넓은 어깨는 이제 너무나도 초라하고 왜소하게 축 처져 있었고 그의 공허하고 초점 없는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패배감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망감만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한때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부당한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따랐던 어리석은 주민들은 이제 싸늘한 경멸과 함께 뜨거운 분노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뒤섞인 복잡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무리 더디고 힘들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던 최강준의 화려하고 방탕했던 삶은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의 나락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쳤다. 그는 주민들의 압도적인 요구와 강력한 항의에 의해 빌라 자치회장직에서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게 즉각 해임되었고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하고 파렴치한 악행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온 세상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지민이 용기를 내어 익명으로 올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 게시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함께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강남 빌라, 인종차별, 갑질, 회장이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와도 같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그의 이름 석자 앞에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다. 주요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들까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연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최강주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고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하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치명적인 평판 악화로 그가 간신히 여러 문어발식으로 유지해오던 작은 건설 사업체마저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의 주변에는 한때 온갖 아양과 아첨을 떨며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조차 마치 썰물처럼 사라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비정함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결국 최강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잃고 빌라에서 야반도주하듯 혹은 쫓겨나듯 초라하고 비참하게 이사를 갔다. 그가 떠나기 바로 전날 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이솔의 집 현관문을 찾아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거칠게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며칠 사이에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심하게 초췌하고 남루하며 헝클어진 몰골의 최강준이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온갖 오물을 풍기며 간신히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미안허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소이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1000번만번 죽어 마땅한 죄를 당신과 그 외국 여자애한테 지었어. 그러니 제발 단 한 번만 이 못난 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소. 내가 지금 가진 거 비록 얼마 없지만 이거라도 다 줄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함께 깊은 절망감으로 인해 힘없이 갈라졌고 충혈되고 초점 없는 텅 빈 눈에는 때늦은 후회와 함께 일말의 자기 연민 같은 것이 애처롭게 비치는 듯도 했다. 하지만 이솔은 그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과를 차갑고 냉정하게 외면했다. 너무나 많은 그리고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의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과 악어의 눈물에서 단 한 조각의 진심이나 반성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과는 이제 나에게 단 일말의 의미도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자신의 남은 평생을 걸고 합당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만 해요. 그것이 당신이 나와 그리고 당신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은 이 세상의 모든 무고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마지막 도리일 겁니다. 이솔은 차갑고 단호한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슬픔과 연민이 함께 담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그의 면전에서 현관문을 아무런 미련 없이 힘껏 닫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최강준의 집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싸늘한 적막감과 함께 텅 비어 있었다. 지긋지긋했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다는 후련함과 안도감과 함께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깊고 깊은 허탈감이 마치 무거운 안개처럼 이솔의 온몸과 마음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 최강준이라는 거대한 악몽과도 같았던 존재가 마침내 사라진 빌라에는 어색하지만 점차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평화 그리고 성숙한 질서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번에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사건을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교훈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이전과는 달리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려는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빌라 입구 낡은 게시판에는 이전에 살벌했던 경고문 대신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이해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따뜻하고 희망찬 내용의 캠페인 포스터가 새롭게 붙었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매달 한 번씩 작은 다과회를 열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진솔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솔은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박지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용기를 내어준 김할머니와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하고 끈끈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었다. 그들의 변함없고 헌신적인 따뜻한 지지와
진심 어린 깊은 연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숙이 날카롭게 새겨졌던 끔찍한 상처들을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증오 그리고 차별이 하루아침에 마치 마법처럼 깨끗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그녀는 그 누구보다 아프게 그리고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든든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도 당당하게 맞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용기가 마치 한 송이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강렬하게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주말이면 이솔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자신과 비슷한 배경과 아픔, 그리고 꿈을 가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 가정의 어린아이들에게 미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수정처럼 해맑은 웃음소리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삶의 깊고 진정한 의미를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그림은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기쁨이었고, 동시에 침묵하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강렬하고 아름답게 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프지만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종류의 혐오와 차별의 부당함,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림책을 출간하여 세상의 모든 이솔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선물할 계획도 차근차근 세우고 있었다. 어느 눈부시게 햇살 좋은 주말 오후, 이솔은 자신의 아늑한 집 창가에 놓인 낡은 이젤 앞에 앉아 새로운 꿈과 이야기를 담을 커다란 하얀 캔버스에 설렘과 함께 조심스럽게 첫 붓을 들었다.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끝에서 마법처럼 피어나는 다채롭고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색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절망과 고통의 기억들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더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다양한 피부색과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 그리고 종교의 벽을 넘어 서로의 어깨에 자유롭게 기대어 손을 잡고 함께 어우러져 신나게 노래하며 평화롭게 춤을 추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축제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장엄한 교향곡처럼 눈부시게 그려지고 있었다. 마치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찾은 그녀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내면처럼 그녀의 그림은 밝고 경쾌하며 주체할 수 없는 희망찬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더없이 평화롭고 잔잔한 미소를 가만히 지었다. 이곳 한때는 너무나도 낯설고 외로우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자신의 삶을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더 이상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과 차별받는 모든 이솔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꺼지지 않는 용기의 메시지가 되어 국경과 인종, 그리고 언어의 모든 장벽을 넘어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영원히 퍼져나갈 것이었다.